자, 그래서 결국은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세트를 3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마지막에 뭐 만들었습니까? 그 막 캐릭터 2개 만들어서 걔네 대결 붙이는 거 가지고 코드 살짝 고쳐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했었다면 지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랑 관련된, 그래서 뭐 새로운 캐릭터 만들고 뭐 경기장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고 2개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해서 스태틱 필드네 난 스태틱 메서드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봤던 것들 중에 우리가 요 점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 2가지 있다 해서 형식 이름 내지는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을 점 왼쪽에 두고 걔 소속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java.util 같은 경우 또는 system.out 같은 경우 등등. 가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점 연산자가 똑같이 점 찍는 거긴 한데 용법이 2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모든 수식이 다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의 계산 결과값의 형식, 조금 더 축약하면 수식의 형식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게 존재한다면 거기 그 수식에 점 찍고 이름을 적는다라는 건 수식의 형식 소속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면 일단 점 연산자에 대한 설명은 얼추 끝이 나는데 이제 그 이름, 예를 들면 시스템 소속 out이라는 이름이 데이터 이름이냐 코드 이름이냐 내지는 걔가 스태틱에 붙어 있었냐 안 붙어 있었냐에 따라서 전체 수식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ATK라는 캐릭터 소속 non-static field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me.atk, you.atk 하면서 자, 그때 이제 me.atk를 한다는 건 둘 중에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 중에 내 캐릭터의 공격력을 다룬다라는 의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non-static method 호출식에서 me.dual 해가지고 괄호 열고 you 괄호 닫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버전에서 듀얼은 non-static 메소드였고 아레나 소속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경기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점을 찍고 듀얼을 호출하고 2명이 싸워야 되니까 누구랑 누구랑 싸울 거냐 인수로서 지정을 해서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RHS.ATK 하면 U의 ATK를 쓰는 셈이었고 LHS.ATK 하면 me의 ATK를 쓰는 셈이었죠. 가 가능한 이유는 메소드 호출식 계산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는 수식을 미리 계산해두고 정의 내용물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전에도 등장했었죠. 메소드 정의랑 메소드 호출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저게 눈에 잘 들어왔어요. 우리가 메소드 정의 첫 줄에 첫 번째 인수는 LHS, 두 번째 인수는 RHS다. 메소드 호출식에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담을 값은 me이고 me 계산한 결과값이고 두 번째는 u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는 수식이 계산될 거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 같은 경우는 일단 LHS.df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df를 적을 수 있었고 또한 여기서는 지금 2명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거냐 에서 누구랑 싸울 거냐는 괄호한 인수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무슨 값을 넣을까를 정하는 저 부분에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u입니다. 근데 쟤랑 누구랑 싸우는 거냐, 누가 누구랑 싸우는 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거를 점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들고 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me 값이랑 u 값을 둘 다 들고 가야지 듀얼 내용물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는 수식 계산과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u 값은 RHS에 담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me 값은 어디 담겨 있냐? 내가 저 메소드 호출식에 점 왼쪽에 적혀 있었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수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냐? 에서 여기서 이제 this라는 친구가 말엔드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non-static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적을 때 쓸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저거 그냥 4글자 딸랑 적으면 쟤는 수식이 됩니다. 캐릭터 형식 수식이 돼요. 계산하면 지금 내용물 실행한다는 건 어딘가에 있는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이라는 건데 그 메소드 호출식의 점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이 뭐냐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DEF라고 적으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저거를 dis.def, RHS가 아닌 dis의 방어력 능력치, 지금 같은 경우는 미의 방어력 능력치를 쓴다라고 간주를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DEF라는 이름, 스코프 관점에서 듀얼은 현재 캐릭터 소속이니까 동일한 캐릭터 소속 필드 이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DEF를 적는 게 가능은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갈 거냐 할 때 dis.def로 간주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int def 세미콜론 해가지고 로컬 변수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었다라면 그때는 스코프 관점에서 그냥 def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로컬 이름을 쓴 셈 쳐주니까 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여드리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요 데미지 공식 여러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위에다가 int def 세미콜론 해두면 dis.def가 아니라 그냥 def라고 적어놨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로컬 이름을 쓴 셈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me.def를 굳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마치 full name을 적듯이 dis.def라고 적어두시는 게 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 듀얼 정의 내용물에 적혀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거냐? 위에 버전 같은 경우는 둘 다 인수로 정하고 있고 아래 버전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인수로 정하고 하나는 점 왼쪽 수식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랑 유가 싸우는 동일한 대결을 수행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오늘 내용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리를 할 건데 마지막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조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가 뭐냐라면은 뭐 할말한이 될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면 실물이에요. 인스턴스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존재하고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물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인스턴스는 항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해요. 다른 컴퓨터에 있다든가 그런 거 일절 아닙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형식, 실물, 스캐너 하나, 캐릭터 2개, 아레나 하나 이런 식으로 걔네들을 각각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예를 들면 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인스턴스라는 단어랑 유사한 단어를 이전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중에서 뭐 어떤 동네에서인지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쓰는 동네도 있고요. 등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인스턴스라는 단어는 값이라는 단어랑은 살짝 뉘앙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때 이거를 값 측면에서 바라보냐 인스턴스 측면에서 바라보냐가 살짝 느낌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게 필드 이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int 값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이름 n1이랑 n2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런 수식 n1 넣는 n2 적어두는 게 가능하겠죠. 저거 지금 두 값이 동일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래서 n1에 3 담아놨고 n2에 4를 담아놨다면 저 수식 계산하면 false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위에 저 n1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 n1에 해당하는 자리가 존재할 거예요. 아마도 4바이트만큼 존재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시점엔 아마도 3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다음 메모리 위 n2 자리에는 4가 담겨 있을 겁니다. n1 넣는 n2 하면 그렇게 두 군데에서
인트 값을 하나씩 들고 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와봤더니 왼손에는 3이 들려있고 오른손에 4가 들려있네요. 따라서 둘은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false라는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서 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는 순수하게 값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인스턴스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그렇게 단순히 값만 보고 우리가 다룬다가 아니라 그 값이 어디에 담겨 있냐, 그 값이 담겨 있는 자리까지 하나의 세트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하나를 담을 수 있다랍시고 데이터 이름 미랑 유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미는 어쩌고 저쩌고 유는 어쩌고 저쩌고 해놨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식 미 넣는 유를 적어둘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캐릭터가 동일하다라는 걸 판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캐릭터가 동일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괴물이랑 싸워야 돼요. 내가 괴물이랑 싸우나 쟤가 괴물이랑 싸우나 대결 양상이 완벽히 동일하다면 그럼 두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잖아요. 둘 중에 누굴 출격시켜도 나는 항상 이기거나 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도 같고 공격력, 방어력도 같고 필살기 멘트까지 완전히 똑같으면 그 두 캐릭터는 동일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네, 일단 이 수식 미 넣는 유는 그런 식으로 미랑 유가 동일하냐를 재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살짝 레퍼런스 형식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메모리 위에 미 자리, 메모리 위에 유 자리에는 실제 캐릭터에 해당하는 정보, 그 뭐 공격력, 방어력, 그 덩어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메모리 위 미 자리에는 지금 어떤 캐릭터 하나가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냐에 해당하는 위치값 내지는 주소값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미 넣는 유는 값 측면에서 데이터 이름 미에 담겨 있는 위치값이랑 데이터 이름 유에 담겨 있는 위치값이 동일하냐를 재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mi.atk를 한다는 건 미에는 위치값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캐릭터 정보 덩어리 하나를, 캐릭터 인스턴스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atk 자리를 구경할 수 있어요. 그 4바이트가 15가 담겨 있네, 30을 담겨 있네를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이 동일하다, 공격력, 방어력, 필살기 멘트 동일하다는 미 넣는 이유가 성립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돼요. 근데 반대로 요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미 넣는 유를 계산하기 전에 뜬금없이 미 넣는 유를 계산했다 치면 그럼 이제 미에 담겨 있는 위치값이랑 유에 담겨 있는 위치값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mi.atk를 하나 u.atk를 하나 둘 다 메모리 위에 동일한 자리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캐릭터 정보 하나를 다루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 대고 미로 이렇게 쓱 가서 공격력 15네 했을 때 동일한 위치값을 들고 다시 한번 가면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15가 담겨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리가 동일하다라는 건 거기에 담겨 있는 값 또한 동일하다라는 게 보장될 수가 있어요. 등등등 해서 인스턴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단순 값을 비교하는 거냐 아니면 저 두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동일한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를 따로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넣는 연산자는 후자에 해당하는 미 가지고 쓸 수 있는 캐릭터 인스턴스랑 유 가지고 쓸 수 있는 캐릭터 인스턴스가 동일한 인스턴스냐를 묻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전자에 해당하는 동등한 캐릭터냐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따로 코드를 짜서 두 캐릭터가 동등하다라는 건 이름도 같고 공격력도 같고 등등등이다. 그런 걸 다 만족할 때만 계산 결과 값이 true가 돼야 된다라고 따로 여러분이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살짝 복잡해졌는데 이것만 여러분 납득하면 됩니다. 인스턴스를 다룬다라는 건 단순히 값을 다룬다라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보통은 프리미티브 형식을 다룬다라 하면 자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담겨 있는 값이 3이냐 5냐 3이 필요하면 저기서 꺼내 쓰고
아까 전에 무슨 값을 담았었냐를 고려하고 등등 수준에서만 얘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인스턴스를 다룬다라는 건 동일한 인스턴스를 다룬다와 각각의 인스턴스에 담겨있는 값이 서로 동일한가를 재는 거랑 등등을 살짝 구분해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바의 레퍼런스 형식은 절대로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 자리에 그 인스턴스 그 자체를 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엄청 옛날, 그러니까 한 70년도, 80년도, 1970년도, 80년도에는 어떤 값을 담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미리 이름을 붙이든가 해서 지정을 해둔, 그래서 실행 도중에 유효한 값이 담겨 있음이 어느 정도 전제되는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 예를 들면 4바이트 같은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고는 했어요. 여러분 막 그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OOP 막 이렇게 줄여 부르죠. 들어봤습니까? 우리 인문대생을 위한 객체 지향 수업도 있잖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그거를 작년 여름에 계절학교로 다룬 적 있는 수업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뒤진 줄 알았어요. 그게 일주일에 6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계절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시간을 해야 됐었어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맡았어요. 계절학교로 처음 맡다 보니까 30시간 어치를 계속 새로 자료를 만들면서 진행을 해서 저도 미쳐 날뛰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그 6시간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게임 프로 수업 영상 편집하는 거에 비하면 퀄리티가 한참 모자란 거의 준 직직 수준으로 거의 편집 없이 게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옛날에 어떻게 썼고 그게 C++로 넘어오면서 어떤 느낌이 추가로 적용되냐. 그래서 그래 오브젝트가 뭐단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계획에 오리엔트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란 뭐냐.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권리를 존중하려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냐 같은 것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OOP 시절 이전에도 오브젝트란 단어는 사용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썼던 오브젝트는 단순히 메모리 위에 배타적인 자리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사실 프로그래머들 관심의 대상이 별로 아니었어요. 내가 인트 값을 담기 위한 수단 내지는 도구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반면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값이 의미를 갖는다 해서 이 값이 저 자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와 같은 조금 더 의인화하는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개념들을 충분히 언어 안에 반영을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축약해서 값이랑 그게 담겨 있는 자리를 하나의 세트로 엮어서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두면 인스턴스 일단 얘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인스턴스 뭐냐라고 우리 수업에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게 실물입니다 라고 답하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어디 있는 실물이냐, 인스턴스들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바 동네에서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형식에 대해서만 존재해요. 캐릭터 인스턴스, 시스템 인스턴스도 존재할 수는 있을 거예요. 등등등. 인데 인트 인스턴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개념, 그래 뭐 알겠어요. 뭐 캐릭터 인스턴스 3개 만들어서 서로 풀 리그전을 대결을 3번을 해서 최종 1등이 누구냐 얼마든지 여러분 코드 작성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인스턴스가 2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할 때 당연히 프로그램 딱 처음 켰을 땐 인스턴스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딱 메모리 딱 생겨서 이 프로그램용 메모리가 생겨서 여러분은 지금 두 캐릭터 싸움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캐릭터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이 자바에서는 딱 한 가지만 존재해요. 그리고 그건 수식을 적는 겁니다. 계산하면 새로운 캐릭터 인스턴스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 하나를 만들어서 걔에 대한 위치 값을 결과값으로 던져주는 수식을 적는 게 유일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미 써본 적이 있습니다. new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new 스캐너 괄호 열고 닫고 해본 적 있죠.
뉴 캐릭터, 뉴 아레나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식 명칭은 아닌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new를 적고 start하는 수식을 new 수식 정도로 부를게요. new 수식은 여러분 적는 방법 대충 납득했죠? new 적고 클래스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그게 수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상황에서 거기까지 적고 그거를 는 연산자의 우항 자리에 적음으로써 는 수식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 미는 new 캐릭터를 계산하면 일단 우항을 먼저 계산해요. new 수식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 과정에서 메모리 위에 새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는 수식 적어놨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위치 값을 미 자리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 만들었던 요 는 수식 계산하면서 만들었던 새로운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 걷다 점 찍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 그 값을 담아둔 데이터 이름 미를 적고 점을 찍어가면서 이후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괜찮아요? 대부분 상황에서 new 수식은 는 수식이랑 같이 쓰이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밑에서 걔의 공격력은 뭐고 걔가 이제 싸움을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미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한다, new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한다와 같은 느낌의 는 수식을 같이 쓰시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답정 너죠. 다른 동네는 이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C++ 동네에서 새로운, 거기는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새로운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은 항상 new를 적어야지 만들 수 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바는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저 인스턴스, new 수식, 그 다음에 대부분 상황에서 는 수식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요. 소속 관계 먼저 봅시다. 소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름들 사이의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캐릭터 소속 ATK, 캐릭터 소속 듀얼, 뭐 마이 클래스 소속 넘버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알려주잖아요. 마이 클래스 점 넘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 관계를 구성할 때는 소속을 당할 친구, 당할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소속을 할 친구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두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로컬 이름은 일단 논외로 둡시다. 아무튼 자, 그런 식의 내용이 소속 관계였고 반면 포함 관계는 이름보다는 자리에 조금 더 중시한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는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 그 클래스에 직접 소속된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자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그 캐릭터의 공격력 필드 있었죠. 방어력 필드 있었죠. 그 각각의 4바이트 자리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아마 스트링 값을 담기 위한 아마 위치 값을 담겠죠. 그런 자리가 총 3개 들어있고 인트 값 담을 자리가 역시나 3개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3개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mi.atk를 적음으로써 mi로 특정되는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트 자리 하나, atk 자리를 특정해서 그 인트 자리에 3을 담는다. 또는 그 인트 자리에 지금 얼마가 담겨있냐 꺼내와서 사용한다. 와 같이 실질적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포함 관계까지 감안해서 점 연산자 열심히 찍어가지고 인트 값 담을 수 있는 4바이트 딱 특정이 됐다. 그 시점부터는 이제 mi.atk라는 수식은 마치 그냥 넘버 사용하듯이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이름 사용하듯이 여러분이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어쩌고저쩌고 자리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인스턴스가 2개, 3개 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ATK 자리가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ATK라는 이름 그 자체에 대한 선언은 딱 한 번만 적어놨는데 그렇다고 ATK 자리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냐? 라 물어보면 조금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부연해서 모든 인스턴스마다 ATK 자리가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캐릭터 인스턴스에 ATK 자리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포함 관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ATK가 프리미티브 형식 데이터 이름이면 int 이름이면 int 값을 그냥 거기다 담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형식, 스트링이 대표적인 레퍼런스 형식이죠. 스트링 네임 세미콜론 해놨다면 그 캐릭터 인스턴스의 네임 자리에는 스트링 인스턴스 그 자체가 담기는 건 아니에요. 위치 값이 담기게 됩니다. 이전 내용 복습해서 끌고 오면 여기도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요약하면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자리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예요. 아마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모두 고르세요예요. 다 아래 보기들 중에 자바에서 유효한 포함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모두 고르세요니까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존재합니다. 답은 뭘까요?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 답이 있어요. 그래요. 답은 2번 하나입니다. 일단 1번이랑 3번은 앞에서부터 틀려 먹었어요. 프리미티브 형식 인스턴스라는 걸 자바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틀려 먹었고 2번이랑 4번이랑 서로 싸우게 되는데 2번은 일단 맞는 말이에요.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안에 ATK, int 값 담을 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반면 얘는 이제 틀린 말이 돼요.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안에 스트링 한 덩어리를 담는 그런 자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스트링 하나가 어디 있지? 얘 이름은 메모리 위에 어디 있다? 와 같은 위치 값이 담겨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인스턴스를 포함한다라는 말은 자바 동네에서 절대 성립할 수가 없게 돼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포함 관계 non-static field 이름에 대한 자리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static field 자리 또는 non-static이든 static 전혀 상관없이 메소드 자리 같은 것들은 이 포함 관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저쪽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포함 관계라 하면 일단 non-static field만 주목 대상이라 보면 됩니다. 쟤네들은 아예 1도 고려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스태틱 필드 자리가 메모리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system.out에 대한 자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out은 레퍼런스 형식이니까 system.out 자리에는 위치 값이 하나가 담겨 있을 거예요. 등등등이긴 한데 아무튼 그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스템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메서드 또 역시나 우리가 막 실행 도중에 호출하거나 호출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 말은 메모리 어딘가에 듀얼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와 같은 내용물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듀얼을 호출한다라는 건 메모리 거기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자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었던 가장 어려운 부분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 정리 한번 하면 대충 이제 끝을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트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점 수식 좌항 자리에 적어놨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마치 그냥 인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파라미터로서 전달됩니다.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은 점 수식 좌항 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또한 파라미터로 간주해요. 우리 아규먼트랑 파라미터 구분해서 살짝 다뤄본 적 있죠. 아규먼트는 이름입니다. 메소드 정의 적는 사람이 첫 줄에다가 나는 첫 번째 인수 LHS라 부를 거야. 두 번째는 RHS라 부를 거야. 그 LHS, RHS는 아규먼트로서 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나중에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LHS 값은 뭐로 집어넣을 거다. 미로 집어넣을 거다. RHS 값은 U로서 집어넣을 거다. 할 때 여러분이 그 적는 수식 미랑 U 계산한 결과값이 파라미터로서 LHS 자리, RHS 자리에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소드 호출식 계산 양상인데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점 왼쪽에 적어놓은 미를 계산한 결과값 역시나 어딘가에 담아놓고 메소드 정의 내용물 실행을 스타트를 한다는 겁니다. 파라미터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사람이 지금 1P를 누구로 지정했나 메소드 정의 적을 때 지금 1P의 데미지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 1P 공격력과 2P 방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1P 공격력 계산하면 나오는 수식
내가 이미 지정해놨던 아규먼트, 내가 이미 정해놨던 인수 이름을 적어서 수식을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난스태틱 메서드 호출식은 그거 말고도 값 하나가 추가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점 왼쪽에 적어놓은 그 수식, 계산한 결과값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this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정한 건 아니지만 this가 마치 인수 이름인 것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난스태틱 메서드 호출식 구조상 저 수식 this의 형식은 그 듀얼의 예시를 놓고 본다면 캐릭터 형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적게 될 점 연산자도 dis.atk 할 때도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atk라고만 적어놔도 알아서 dis.atk로 간주해 준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말썽일 건데, 일단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요 지금 상당히 중요라고 적혀있는 저 한 줄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리 수업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2배속 걸어놓고 한 번 더 구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또 뭐 다 아는 소리 맨날 두세 번 하고 앉았네 라는 느낌이 여러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납득이 안 되면 정상이긴 해요. 왜 그게 납득이 안 되냐? 이 부분은 어제 수업에서도 대충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오늘도 대충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프로그래밍 동네에 좀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악습입니다. 자, 이거는 저만 칠게요. 여러분은 안 치셔도 돼요. 우리 프로그래밍 일종의 발상지가 어딥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처음 확립한 동네가 어딥니까? 나라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뭐 아마도 뭐 미국입니다 이러면 정상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서양에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글을 적거나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3 더하기 5 더하기 7 같은 걸 한다 치면 덧셈을 2번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을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읽게 되고 큰 부담이 없다면 이클립스라든가 이런 애들도 그런 느낌으로 덧셈을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나중에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더하기는 조금 그런데 시스템 점 여기 지금 위에 적혀 있으니까 자, 요 난스태틱 메소드 호출식을 한번 볼까요? 여긴 지금 점을 2번 적었어요. 점 연산자를 2번 사용했습니다. 마치 더하기를 2번 쓴 거와 유사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지금 과연 이 점이랑 오른쪽 점 중에 어떤 게 먼저 작용할 예정이냐, 어떤 게 먼저 계산될 예정이냐를 놓고 본다면 뭐가 먼저 되겠어요? 그죠? 왼쪽 거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아웃이라는 이름이 시스템 소속인 이유를 물어보면, 시스템 소속 아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마우스 갖다 대면 얘 시스템 소속 맞잖아요. 그죠? 여기 적혀 있는 요 아웃이 그냥 대놓고 예를 들어서 int out 세미콜론 해놨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아웃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시스템 소속 아웃을 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스템 소속 아웃을 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클립스가 판단하냐, 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냐를 물어보면 그 원인을 왼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점 왼쪽에 시스템이 적혀 있으니까 얘는 시스템 소속 아웃을 쓴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만약에 점 왼쪽에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다라면 얘는 지금 프로그램 소속 아웃을 쓴 걸로 인식을 할 겁니다. 순수하게 왼쪽에 뭐가 적혀 있었냐로 이 out라는 이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프린트LN도 마찬가지죠. 얘가 왜 프린트 스트림 소속 난스태틱 메서드 이름으로서 지금 사용되었냐라고 물어보면 얘 점 연산자 왼쪽에 계산하면 프린트 스트림 나오는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out라는 이름 어떤 이름이냐, 프린트LN이라는 이름 어떤 이름이냐 할 때
OUT 오른쪽에 적혀 있는 또는 println 오른쪽에 적혀 있는 내용은 하등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왼쪽에 뭐가 적혀 있었냐만 보면 돼요. 괜찮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대부분의 어떤 이름 또는 어떤 수식에 대한 의미 부여.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죠? 자, 요 헬로 월드는 지금 파라미터를 지정하기 위해 적은 수식이란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요 왼쪽에 지금 non-static 메소드 이름이랑 여는 괄호까지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른쪽에 뭐가 적혀 있든 지금은 닫는 괄호가 적혀 있긴 한데 더하기라든가 이런 게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얘는 지금 파라미터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으로서 쓰인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뭐 스트링 동일한 수식을 다른 곳에 적어놨다면 그 왼쪽엔 다른 게 적혀 있을 테니까 얘는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될 거예요. 이때도 비슷하게 이 뒤에 점을 찍고 무슨 짓을 했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 반면 약간 요상한 이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점 듀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듀얼은 캐릭터 소속 듀얼을 호출하는 거다라는 거는 일종의 정방향 의미 부여가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 듀얼이 non-static 메서드 이름이었기 때문에 걔 왼쪽에 적혀있는 미의 추가적인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단순히 소속관계 구성하기 위한 이름 비슷하게 우리가 써왔다 치면 이제는 미가 파라미터 호출 과정에서 우리가 는 해갖고 던져줘야 되는 의미 있는 수식으로 한 가지 의미가 추가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코드가 그냥 눈으로 볼 때마다 큰 무리 없이 읽혔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 부분이 살짝 요상하다라고 느끼면 매우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코드를 읽을 건데 이제까지는 그렇게만 읽어도 다 납득할 수 있었어요. 넘버에 3 담는다 같은 기초적인 수식들 전부 다요. 얘만 살짝 지금 예외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질감이 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이 한 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가시면 그럭저럭 좀 더 편하게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 non-static 메서드 정의 내용물 구성할 때 this 써가지고 점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끌어와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0번째 인수로서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out이랑 ERR 써서 헬로 월드랑 한국말 출력했을 때 실행 양상이 서로 달랐잖아요. out은 까만색으로 출력됐고 ERR은 빨강색으로 출력됐었습니다. 왜 이게 달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수식 OUT를 계산한 결과값, 뭐 정밀하게는 system.out이긴 하지만 아무튼 OUT랑 ERR에 동일한 위치값이 담겨있냐라 물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system.out 넣는 system.err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플러스 거기다가 점 찍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이름을 보거나 할 수도 있겠죠. 각각 자리에 예를 들면 이건 사실은 아니기는 하지만 color라는 이름의 필드가 있었다 칩시다. non-static 필드예요. 그래서 out.color 하면 까망색이 나오고 err.color 하면 빨강색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긴 했지만 그래서 동일한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긴 했지만 그 println 정의 중괄호 내용물 안에는 이 helloworld라는 메시지를 this.color 색상값을 입혀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한다와 같이 코드가 적혀 있었다 보시면 돼요. non-static 메서드, 이 println 정의 안에 non-static field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출력 작업을 수행한다와 같은 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on-static 버전은 이번 세트에서 충분히 다룬 것 같으니까 static field, static 메서드에 대해서만 좀 더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 필드예요.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시스템 소속 아웃은 시스템 소속이에요. 이게 스태틱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non 스태틱이 아니란 말이에요. non 스태틱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 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스템 형식 인스턴스가 존재한다 그래도 거기에 아웃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틱 필드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떤 형식 소속 스태틱 필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수식 적고 점 찍어서 할 수도 있었고 우리 마이클래스 2 할 때 봤었죠? 계산하면 마이클래스 2 나오는 수식 적고 점 찍어서 넘버 할 수도 있었지만 걔는 약간의 적폐 같은 느낌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적어도 스태틱 필드 이름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코프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풀 네임을 적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소속 관계 구성하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 아레나.듀얼, 아레나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포함 관계랑은 1도 관련이 없어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은 메모리 완전 다른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걔가 스태틱이든 난 스태틱이든 전혀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출식 적을 때 여러분은 그냥 소속 관계만 충분히 명시해서 적으시면 돼요. 굳이 인스턴스 끌어와서 점 찍어서 진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만 적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메서드 이름이니까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메서드 출식을 완성하셔야 유효한 수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 설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스태틱이 붙네 안 붙네, 얘가 데이터 이름이네, 코드 이름이네, 형식 이름이네 등등 이런 베리에이션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각각의 점 자바 파일에 적어두는 클래스 정의, 중괄호 내용물, 거기다 스태틱 붙여놨냐 안 붙여놨냐 등등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클래스라는 단어는 일단은 일종의 개념이고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었던 그 다양한 개념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클래스랑 연관되어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살펴본 건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세트에서 다뤘던 그런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 클래스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클래스는 아무튼 복잡한 그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형식 이름으로서 사용됩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자바 동네에서는 레퍼런스 형식 이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 이름에는 필드 이름과 메서드 이름이 소속될 수 있습니다. 소속시키는 방법은 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그 필드에 대한 선언, 그 메서드에 대한 정의를 적어두시면 돼요. 요건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클래스 정의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이너 해가지고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두면 소속관계 구성하는 거 맞고 그 이너가 또 다른 클래스 형식이 되는 건 맞기는 합니다. 얘는 조금 요상하니까 일단 살짝 논외로 두고 클래스 얘기할 때 일단은 필드랑 메서드 두 가지만 여러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클래스는 그렇다 치고 인스턴스는 우리 실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고 여러분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고 싶을 때 자바 동네에서는 항상 new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는 수식까지 같이 해서 미에 담아놔야지 u에 담아놔야지 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논의할 때는 포함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그 클래스 소속 non-static 필드 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어차피 지금 몰라도 9주차 수요일 정도면 다시 구경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앞의 내용을 다시 구경하기 시작할 때 이 클래스라는 단어, 인스턴스라는 단어 얘네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다라면 여러분이 납득을 해두시면 앞의 내용 복습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룬 건 아니기는 하지만 이 두 단어의 근본적인 관점상에서의 차이점은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일단 들고 있으시면 거기다가 새로운 살을 입히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 뭐 저것도 저 소리 같고 이것도 이 소리 같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거를 서로 30분씩 나눠서 설명하고 앉았나? 라고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일단 구분해두고 다시 보시면 아, 쟤랑 얘는 당연히 다르지라고 여러분도 납득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무리 시연이 있는데 이거는 어제 생략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태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메모리 위에 인스턴스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절대로 메모리를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콘솔 탭 이렇게 해가지고 헬로 월드 같은 거 출력되는 건 그렇게 출력되는 글자들은 메모리 위에 있는 글자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반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예를 들면 4번지에 숫자가 뭐가 들어있나를 염탐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염탐을 하면서 보면 아, 지금 이 메모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헬로월드 담기 위한 스트링 인스턴스가 담겨 있구나라는 걸 포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를 앞에서 해보는 게 가능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전공 수업 일주일에 6시간짜리 수업이면 제가 이거를 다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온라인 시대에는 이걸 다뤘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별표 쳐놨으니까 일단 가능은 해요. 여러분 인스턴스들 진짜로 메모리 위에 있습니다. 인스턴스 2개 있다.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슬쩍 살펴보면 아, 여기 지금 요만큼 3 담겨 있네요. 요게 지금 넘버 자리예요. 와 같이 ATK 자리예요. 구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한 시연이었는데 저를 믿고 앞에 내용을 납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쉬는 게 낫겠죠? 지금 쉽시다. 얼마나 쉴래요? 24분입니다. 25분이네요. 15분을 쉴게요. 16시 4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